D-22입니다. 딱 이제 오늘부터 22일 뒤면 6월 3일 대선 투표 날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판은 짜여졌습니다. 기호 1, 2, 3번 쭉 나왔다라는 거죠.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기 자세히 좀 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60세 중대 졸업 재산 30억 8,900 병역 면제 납세 실적 전과 기록 3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제 2번을 달게 됐죠. 김문수 후보 이름 김문수 국민의힘 나이 73세 서울대 재산 10억 6,500 병역 면제 그리고 납세 전과 3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은 이 4번입니다. 3번은 사실 조국혁신당인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죠. 4번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딱 40세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졸업이고요. 재산 14억 7천. 그리고 병역 대체복무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납세 전과 기록 없음. 그럼 셋만 나오는 거야?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이 된 사람 총 7명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 3명 말고 4명이 더 있다라는 건데 누가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구,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무소속의 황교안, 무소속의 송진호 있어서 총 기호가 8번까지지만 중간에 이 기호 3번으로 들어갈 조국혁신당이 빠지면서 총 7명의 대선 후보를 이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판은 짜였는데 이 짜인 판에서 대체 누가 유리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은 여론조사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예요. 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 3자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창근 위원님. 3자 구도인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입니다. 지금 김문수, 이준석을 합해도 30.7밖에 안 돼서 상당히 10%포인트 넘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이 상당히 좀 깝깝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맞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인정해야 되고요. 하지만 또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시간을 또 뺏길 여력도 없습니다. 제가 저 여론조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는데요. 우리 유권자들이 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 하는 비율이 각종 여론조사의 통계를 보면은 한 75%에서 80%가 됩니다. 네. 그 얘기는 20%에서 25%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52%, 54%까지 올라갔지만 네. 지난 대선에서 얻은 게 48%예요. 그럼 본인이 노력을 했어도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6%가 최대치 올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고 봤을 때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데 주력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20%만 하더라도 10%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어디에 전략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전략을 놓고 본다면 본인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본인이 일반 국민 정서에 맞는 부합한 그런 메시지, 그러한 정책을 내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반, 3자 대결에서도 과반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모든 여론조사의 그 이면에는 사실상 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대략 20에서 25% 정도 되니까 거기를 김문수 후보가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문수 후보 오늘 가락시장 첫 선거 운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요. 과반인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아직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좀 따라잡으실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많은 선거를 해봤는데요.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어제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후보가 될 줄 모르셨죠. 저도 몰라서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태까지 갔지만 거기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다시 반전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 아주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돌아가는 게 정치 아니겠느냐. 내가 다시 후보 지위를 획득할 거라고 예상 못했죠. 그거 봐요. 이게 정치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선거이기 때문에 네.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선거의 성격을 잘 규정 지어야 된다. 지난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거를 우리는 여전히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그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번 대선은 유능한 그 세력이 준비되어 있는 유능한 세력인 이재명 후보가 이기느냐 또는 경제 무능 세력에게 다시 한번 재집권의 기회를 주느냐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가 단순하게 현재의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지율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 지지율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이재명 후보의 소신, 철학, 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충분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보여드리고 평가받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프레임은 지금 유능 대 무능 아니겠느냐. 지금 이 어려운 민생.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과반의 지지를 국민들이 주는 거 아니겠냐. 우린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다. 더 높이겠다. 더 많은 지지를 받겠다. 더 주목해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일각에선 지금 약간 국민의힘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이 이준석 후보한테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보느냐? 바로 이 사람인 거죠. 볼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 지난 토요일 10일 날 미국 하와이로 떠났죠. 네, 떠나기 전에 이준석 후보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번 대선판은 이재명 대 이준석의 양자구도다. 잘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면 해당 행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무소속입니다. 지금 이제 무소속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과 이준석의 양자구도일 거다. 이거 단순한 덕담일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양자구도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은 맞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강제적으로 후보를 교체시키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상당히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이 생겼고, 그런 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대안 세력으로 선택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쪽으로 많은 당원들이 입당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났다고 보는데, 네. 아마 이준석 후보의 캠페인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를 얘기합니다만 지금 빅텐트에 들어올 사람이 이제 이준석 후보밖에 없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없어졌어요.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의 선택지는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지금 그 통일당이라고 하는 네. 극우 아스팔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과 같이 연대, 통합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 이런 네. 부분들을 만약에 끊어내지 못한다면 많은 보수의 지지층들이 대안 세력으로서 이준석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양자 대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번 국민의힘의 일단 내부 갈등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한테 좀 눈길을 돌리는 사람도 상당히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준석 후보도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의힘 집안 싸움 파고드는 이준석, 내가 보수 적장자입니다. 보수같이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창근 위원님. 이준석 후보의 보수표 선점 효과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한다면은 네. 이준석 후보가 과연 두 자릿수의 득표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한 자릿수에 머무냐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바로는 이준석 후보도 사실 그다지 뚜렷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게 아직까지 한계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일정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객관적 평가를 할 때는 이재명 후보의 일성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 출정식을 하고 네. 그리고 K 이니시티브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과학기술 이렇게 엮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시장을 도는데 그치고 중앙선대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1패거든요. 왜냐하면 판교는 사실 김문수 후보의 작품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했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GTX도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선점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바라는 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일정 짜인 거 지금 보면 이건 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좀 나이브하게 좀 생각하는 면이 있다. 지금 분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요 말씀이 사실상 오늘의 일정을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아까 저희 살짝 끌면 소개하면서 봤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출정식 갔고요.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벌써 갔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간 총력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오늘의 일정 지도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일단 이재명 후보는 1번이에요. 여기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판교 찍고 동탄 찍고 대전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빨간색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대전 현충원 갔다가 대구 서문시장으로 간다라는 거. 이준석 후보는 아래에서 올라오죠. 아래. 오늘 오전 0시에 여수 산단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여수 산단을 찍고 그리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오늘 뭐 연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 서울의 이 서대문 간다고 이제 하죠. 연대 갔다가 청계광장이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후보들이 오늘 첫날 일정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뭐 내려오다가 옆으로 빠지고 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다 뭐 각각의 좀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근데 묘한 게 시간이 이준석 후보는 오늘 땡 해서 0시에 시작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새벽 5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이재명 후보는 아직 오늘 일정을 시작을 안 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광화문에 간다라는 건데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과반이어서 이러는 거야?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열흘 동안 경기 북부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동해, 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까지 해가지고 51개의 시군을 두루두루 돌았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어제 마지막 일정이 전남에서 끝났고 이제 어젯밤 늦게 서울로 올라왔고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광화문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지난 12.3 비상계엄을 아까 제가 국민들께서 막아주셨다. 국민들께서 진압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진압한 걸 비세혁명이다 이렇게 명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라는 것, 내란을 확실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종식시키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의지를 표현하고 그 다음 일정이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약이 AI 산업입니다. 네. AI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판교, 대전까지 이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그 비전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유세 일정의 배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대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기 때문에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밤 늦게까지 호남에서 있었고 그리고 올라와서 오늘 첫 스타트가 광화문이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딱 22일이죠. 뚜벅뚜벅 하루 한 걸음씩 22걸음이면 이제 끝이다라는 겁니다. 요 22일간의 행보를 유권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후보들이 알아야 될 것 같네요.